조선 중기동부 접경 지역을 지키던 최진혁 장군의 이름은 저작거리부터 한양 대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창끝에 쓰러진 여진족 추장이 10명, 철퇴 한 번에 무너진 적진이 20곳. 하지만 그 무공만큼이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것은 그의 무시무시한 외모였습니다. 얼굴을 가로지른 칼자국,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 최 장군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한다더라. 그런 최진혁에게 혼인명이 떨어졌습니다. 신부는 한양 명문가 윤대감의 외동딸 설아. 호조 참판 윤대감은 영의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으나 조정은 북방을 지키는 무신을 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신과 무신을 잇는 정약혼이었습니다. 혼인 소식이 전해진 날 설아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혼 삼아는 무슨 철없는 소리냐? 어명으로 정해진 일이다. 들으니 얼굴에 흉한 상처가 있고 눈빛이 호랑이 같다던데요. 설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귀여워 한양의 선비와 혼인시키고 싶었으나 어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례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필사적으로 도망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댁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도저히 내가 직접 빠져나갈 수는 없어.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문득 어릴 적부터 자신을 시중들던 계집종 은하가 떠올랐습니다. 은하는 설아보다 2살 아래. 키는 조금 작았지만 윤곽이 비슷했습니다. 가리개를 쓰면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하야, 너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나 대신 가마를 타고 가거라.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씨, 그런 일은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내 어미를 당장 저작거리 인신매매꾼에게 팔아버릴 것이다.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며칠만 버티면 되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최 장군은 며칠 후면 북방으로 떠난다. 그때 내가 병이 났다고 하고 방에만 있으면 된다. 설아는 회유와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혼례 후 최 장군이 변경으로 떠나면 자신은 남쪽 친척 집으로 도망가 숨어 지낼 작정이었습니다. 결국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오나, 제 어미와 저를 꼭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걱정 말거라. 드디어 혼례일이 밝았습니다. 윤대감댁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은하가 곱게 단장했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모습은 영락없는 귀족 교수였습니다. 절대 가리개를 벗지 마라. 목소리도 최대한 작게. 예, 아가씨,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은하는 설아의 옷을 입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윤대감과 부인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거라, 설아야. 은하는 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마가 출발하고 설아는 곧바로 종들이 쓰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며칠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삭막한 산골이었습니다. 최진혁 장군의 저택은 컸으나 황량하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 곳곳에는 손때가 묻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하가 가마에서 내리자 나이든 집사가 맞이했습니다. 마님 어서 오십시오. 내당에 도착하니 늙은 유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장군님께서 변경 순찰을 마치고 오시면 혼례를 올릴 것입니다. 예, 은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얼굴 좀 베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은. 은하가 당황하며 물러서자 유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방 안에만 있었으나 부지런한 성품 탓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은하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마당에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잡은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늙은 유모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무엇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니 답답해서요. 유모는 놀랐습니다. 귀족 아가씨가 직접 마당을 쓸다니. 하지만 은하는 개의치 않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깨끗이 쓸고 연못에 물잇기도 걷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저택을 깨끗이 정돈합시다. 주인께서 돌아오시면 깨끗한 집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최진혁 장군은 무뚝뚝하고 차가워 저택 관리에 관심이 없었고 하인들도 최소한의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마님은 달랐습니다. 직접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은 깨끗해지고 건물은 먼지 하나 없이 닦였습니다.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은하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을 정돈하면서 최진혁 장군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무기와 갑옷만, 서재에는 병서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택에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내일 돌아오십니다. 은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날 해질 무렵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집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장군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허둥대며 음식을 준비했으나 솜씨가 서툴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하는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은하는 소반을 들고 최진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용기를 내자. 들어오시오. 안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큰 체구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갑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었으나 여전히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십시오. 최진혁은 잠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고맙소. 은하는 황급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이 불러세웠습니다. 잠깐 집안이 많이 깨끗해졌소. 부인의 솜씨요? 아, 네. 하인들과 함께 정돈했습니다. 수고했소.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귀족 교수라 들었소. 그런데 직접 집안일을 하다니 대단하오. 저는 원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소. 최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이 혼인이 원치 않는 것은 아니오?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다른 의미로 물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인이라 거칠고 교양이 없어 부인께서 실망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이오. 은하는 놀랐습니다. 무시무시한 장군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니.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나는 전장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라 부인을 대하는 법을 잘 모르고 혹시 무례한 일이 있다면 말해주시오.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섭고 냉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만 살아온 외로운 군인이었습니다.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은하는 더욱 열심히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일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택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님께서 오시고 나서 집안이 정말 좋아졌어. 그러게. 장군님도 요즘은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 은하와 최진혁은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진혁이 은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부인, 잠시 이리 와 주시겠소? 은하가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최진혁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남기신 책이요. 부인께 드리고 싶소. 은하가 책을 받아들자 그것은 규중 치루서였습니다. 여인들이 익혀야 할 것들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장군님, 이런 귀한 것을 어머니께서는 제가 장가를 들면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셨소. 부인이야말로 그 자격이 있는 분이요.
최진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나를 부인으로 대해주고 계시구나. 또 다른 날, 은하는 부엌에서 장군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맞는 나물을 다듬고 장을 담그는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우연히 부엌 앞을 지나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인, 무엇을 만드시오? 아, 장군님, 겨울에 드실 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부인은 정말 솜씨가 좋으시오. 최진혁은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혁은 은하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문득 말했습니다. 부인, 사실 제가 고백할 것이 있어. 은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 정체를 아신 걸까? 저는 어려서부터 전장에서만 살았소. 가족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소.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저는 군영에서 자랐소.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소. 하지만 부인이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소. 집이란 이런 것이구나. 은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장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장군님, 저는 장군님께서 편안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소, 부인. 부인이 제 곁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요. 그 말에 은하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나는 가짜인데, 거짓으로 이분을 속이고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점점 최진혁에게 진심으로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은 전장에 나갈 때마다 은하에게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다녀오겠소. 집안일은 부탁하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장군님. 은하는 진심으로 그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는 매일 사당에 가서 그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늙은 유모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정말 장군님을 아끼시는구려.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급한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전투 중에 독화살을 맞으셨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최진혁이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어깨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군님, 은하가 달려갔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독화살입니다. 빨리 독을 빼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은하는 밤새 최진혁을 간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최진혁은 곧 고통에 신음했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하오. 부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하는 정성껏 그를 돌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며칠 밤을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하는 최진혁의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칼자국, 화살자국, 화상자국. 그의 몸은 전쟁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분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구나. 일주일이 지나 최진혁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오. 천만에요. 부인의 정성이 나를 살렸소. 최진혁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하의 손 거칠었습니다. 귀족 규수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최진혁은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진혁이 완전히 회복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대감의 가마와 설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은하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실 설아는 남쪽으로 도망쳤다가 며칠 만에 아버지에게 붙잡혔습니다. 윤대감은 딸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사람을 풀었고 결국 남쪽 가는 길목에서 설아를 찾아냈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내가 감히. 윤대감은 설아를 매질하려 했으나 결국 참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기가 막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당장 최장군 댁으로 가서 바로 잡아야겠다. 대청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윤대감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장군, 큰일이 생겼습니다. 저 여자는 제 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진혁이 놀란 듯 물었으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제 집 천안 노비입니다. 제 딸 설아가 혼인이 싫어 저 노비를 대신 보낸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설아가 앞으로 나서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감히 나를 속이고 귀부인 행세를 했단 말이냐, 아가씨. 시끄러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장군님 옆자리에 앉아 있느냐. 네 주제를 알아야지. 설아는 은하에게 다가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장군님. 이 거친 손을 보십시오. 이것이 귀족 규수의 손이겠습니까? 평생 일만한 노비의 손입니다. 은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오나 이 천한 것이 장군님을 속인 죄는 더 큽니다. 제가 다시 장군님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윤대감이 최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장군,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즉시 저 노비를 데려가 벌을 주겠습니다. 당장 저잣거리에 팔아버리든 벌을 내리든 장군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제발 이 노부의 체면을 봐서라도. 은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노비 신분으로 돌아가 혹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도 잃을지 모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최진혁 장군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짧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윤대감. 예, 장군. 윤대감은 최진혁이 경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 여인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여인은 이미 제 부인입니다. 은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눈이 최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진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윤대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다니요. 윤대감과 설아가 동시에 놀라 물었습니다. 첫날 저녁 부인의 손을 보고 짐작했습니다. 귀족 규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행동도 보통 규수와는 달랐습니다. 직접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하인들을 다독이며 집안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일을 하며 살아온 분이구나. 최진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윤대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장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한 노비가 장군님을 속인 것인데 속인 것이 아닙니다. 최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한 달 넘게 제 곁에서 지내며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이 황량하던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집안을 정돈하셨습니다. 최진혁은 은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화살을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부인은 밤새 저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시고 정성껏 약을 발라주시며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정성이, 그 진심이 가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설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저 여자는 천한 노비입니다. 양반 사회에서 신분은 중요합니다. 장군님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최진혁이 설아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게는 부인의 그 진심이 1000번, 10,000번 더 소중합니다. 저는 전장에서 살아온 무인입니다. 전장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 용기, 헌신이 중요합니다. 부인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구나 이미 혼례를 올렸고 부부의 이해를 갖추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 부인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최진혁은 은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부인은 제 부인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윤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군? 하지만 저 여자는 천한 노비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혼례를 올렸고 부부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 부인입니다. 더구나 저는 전장에서 살아온 무인입니다. 귀족의 허례허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부인은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최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아 아가씨는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혼인이 싫어 도망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과 어찌 부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정한 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딸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저 노비는 어차피 제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노비를 사드리겠습니다. 최진혁은 은자를 꺼냈습니다. 윤대감은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진혁 장군은 조정에서 중히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비 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대감과 설아는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군님, 정말 제가 부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인의 진심, 부인의 헌신, 부인의 따뜻함이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부인은 이미 제 마음속의 진정한 부인입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진혁은 관가에 은하의 노비 문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면천시켰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은하라는 이름으로 저택의 하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은하를 안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최진혁은 아들을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이 모든 것이 부인 덕분이요. 장군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최진혁은 계속해서 변경을 지켰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은하는 훌륭한 장군의 부인으로서 집안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백성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은하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저택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은하와 최진혁 그리고 그들의 아들.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 진심으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습니다. 한편 설아는 결국 다른 귀족과 혼인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은하를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하는 가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가마에 올랐던 그날을. 하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부는 운명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진심과 헌신, 그리고 용기가 진정한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은하의 아들은 훌륭한 무인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최장군 집안을 칭송했습니다. 최장군 부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신분은 천했으나 덕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은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백성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노비에서 존경받는 부인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은하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분이 아닌 진심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역 결혼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하와 최진혁 장군의 대역 결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조선시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